자, 그런가 하면요. 야, 최근에요. 한 비정한 친모의 폐륜적 범행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020년 1월에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든지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친모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15개월 된 본인의 딸을 베란다에 방치를 했고요. 어머.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자택에서 친정집, 부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또 여행 가방에 이 아이 사체를 넘어서 친정집으로 갑니다. 어머, 그리고 또다시 서대문구에 있는 시댁으로 두 차례 이제 시신을 옮기는데 어머.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시댁에서 이 아이의 본인 딸아이의 사체를 어디다가 넣냐면 김치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옥상에 보면 이제 캐노피 같은 게 있어요. 예,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발견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나라에서 그 다음부터 뭔가 아이의 돌봄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되면 왜 이 아이는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도 나오지 않지? 왜 연락이 되지 않지? 그리고 또 아이 영유아 관련돼서는 건강검진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맞아요. 없지? 하면서 찾기 시작하다가 어머. 이번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간의 상황을 간략하게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까지도 친모는 자신의 일을 다 부정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어머. 상황인데요. 아이가 처음에 이제 숨졌을 당시에 아이의 친부가 교도소 복역 중인 상태였는데 이 친모가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을 면회 간다 뭐 이런 이유로 장시간 이 어린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하기 전에는 친모가 그냥 아이를 길에 버렸다 이렇게 해서 사망 사실도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계속해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돌입을 하니까 그리고 시신까지 발견이 되니까 이 친모가 사망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학대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왜 사망했을 때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일단은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쨌건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이런 혐의로 내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저는 신고를 안 한 것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시신을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했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충격적이에요. 아이가 생후 15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게 2020년이에요. 2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발견된 게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 14일이에요.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사망한 건 2020년 1월이고 발견된 게 올해 11월이니까 네. 거의 3년 정도 다 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체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데 일단 지금 아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해요. 어머.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아이 생전에 아동학대 때문에 생긴 상해인지 아니면 이게 부패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이게 백골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인지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이 여부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어머 상황입니다. 세상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그해 18년도에 태어난 네. 사람들 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실종신고를 포천시에서 한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인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네. 수사로 전환을 한 거지. 동그란 구멍은 아니고요. 뭐 비정형적인 구멍이라고 네모도 아니고요. 뭐. 예. 예. 모양을 좀 설명할 수 없는 크게 한 한 건지 아니면 예. 뭐 사체를 옮기다가 뭐 예. 저기를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런데요.
충격적인 내용은 또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아이 말고도 그 아이보다 3년 정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고 어머, 하는데요. 세상에. 똑같이 친부는 이제 이혼한 이 사망한 아이의 친부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100일 만에 또 사망을 했다는 어머! 겁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이 아이가 2015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지금 추정하기로는 엎어져서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부모가 이 숨진 아이를 병원에 또 데려갔다고 하고요. 시신 부검도 이루어졌는데 뭐 학대 의심 정황이나 이런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아이 아빠 뭐 면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일단 이번 아이가 숨졌던 2020년 1월 당시에는 이 아이 아빠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는 이 아이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죠. 아하. 최소한.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 사체를 은닉한 혐의만 인정이 될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첫째 아이가 100일 되고 질식했다고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입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때는 병원에 데려갔죠. 어머. 근데 이번에는 안 데려갔단 말입니다. 어허.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서 의심하라는 건 왜 이번에는 그 사실을 경찰이나 병원에 하지 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뭔가 아이의 사망에 친모가 개입한 것은 아닐까? 여기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친모가 입건이 된 건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학대치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체를 은닉한 혐의 이 두 가지로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네. 또 이 친모의 집과 그리고 친정집 압수수색도 진행을 해서 혹시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이 친모가 학대한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물론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증거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지금 다 털어놓으세요.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